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6시간 전에 미국으로 송환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봉인된 기소장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샘 뱅크먼 프리드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기소장에 근거해서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수사 자체가 물밑 작업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결국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뭐 무죄가 나오건 뭐 혐의 없음이 나오건 어떻게 되건 간에 일련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사범에 해당된다고 미국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일단 뭐 나중에 판결에서 어떤 뭐 아직 크립토 시장 자체가 어떤 명확한 법률이나 뭔가 근거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결국에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법 집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이렇게 이 재밌는 항상 이런 커튼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그 복장을 약간 그 수감자 복장으로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정말 이 어떤 커튼을 잘 어떤 담당자가 있나 봅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불명예를 아는 전 FTX CEO가 의회에서 증언하기 하루 전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바하마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하마 법무장관과 12월 12일 성명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 정부의 공식 통지에 따라 로얄 폴리스 포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전신 및 증권 사기 공모, 자금 세탁 뭐 이런 것들 혐의를 좀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근데 아직까지 어떤 기존에 있던 자산 시장에서의 그런 시스템이 아닌 어떤 지구상에 정말 처음 역사적으로 드러낸 그런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처벌법이라 과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재판이 몇 년 있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업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표준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SBF는 FTX를 구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억 달러를 부적절하게 이체했는지 뭐 자금에 대한 어떤 송금적인 측면도 분명히 이게 영향을 끼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샘 뱅크먼 프리드가 단순히 고객들의 돈을 어떻게 뭔가 유용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주식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게 과연 참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사실 증권으로 보기에는 코인이 아직까지 그 약간의 그 주식과는 다른 개념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국 당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미국 그 상하원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그 로비 자금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도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지금 참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바이낸스도 제가 엄청나게 지금 약간 중앙 집중식 하면서 약간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누리꾼들의 그런 썰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FTX 거래소가 이 선례로 이렇게 되고 나서 과연 바이낸스 이 어떤 중앙 집중식 좌우장펑도 비슷하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서 자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자, 바하마 법무장관의 체포를 알리는 편지라고 합니다. 와, 이게 참 이렇게 받으면 참 무섭긴 하겠네요. 아, 그리고 제 인사이트를 알려드려야죠. 이제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바이낸스도 똑같이 FTX처럼 무너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뭐 투자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트맥스 거래소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비트맥스 거래소라고 하면은 아마 이 선물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고인물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선물 거래소, 최초의 선물 거래소인데, 파생상품 거래소가 코인 시장에 처음 나온 처음 도입한 그런 거래소입니다. 뭐, 일전에 있었을지 몰라요. 작은 규모의 어떤 거래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본격적으로 큰 규모의 어떤 인지도와 명성을 동시에 가져간 거래소는 비트맥스 거래소가 제가 가장 최초였고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 비트맥스 거래소가 최근에 거래소 토큰 비맥스 토큰도 이게 저기 유통을 했죠. 비맥스. 이게 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절대 제 개인적인 그냥 인사이트입니다. 저는 비맥스를 들고 있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예측 한번 해봅니다. 이쪽 비트맥스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그 청산금액 그리고 준비 금액을 아주 투명하고, 그리고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규모가 장난 아니라고 하네요. 비트맥스 거래소가 고객들이 뭔가 청산을 당하거나 수수료적인 측면을 거래소에서 가지고 다른데 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어요. 그 비트맥스 거래소 상에.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이게 과연 제 생각인데, 제 그냥 코아카의 개인 예측입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이제 매수를 조금 해볼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 비트맥스 거래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선물은 제가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아마 만약에 산다면 거래소 토큰이 비맥스를 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BNB 토큰 아시죠? BNB 토큰이 지금 하락을 계속 하고 있네요.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 BNB 토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참 만약에 바이낸스까지도 지금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물론 썰입니다. 썰. 이게 근데 이게 코인 업계에서 썰이라고 하면 일단은 상당히 불안한 감이 많이 처음부터 엄습을 하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이번 주 비트코인에서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20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윌리엄 슈베르그, 항상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FTX 이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올해 가장 중요한 CPI 인쇄 덕분에 급격한 변동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급격한 변동성이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 이번 주에 가장 큰 어떤 발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아주 또 재밌는 이런 재밌는 또 커튼을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날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누가 그리나 모르겠어요.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딱 한눈에 하나의 사진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비트코인 17,000불 미만의 불안정한 위치에서 연준 가장 중요한 거시적 주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최근 주간 종가 이후 12월 12일 월스트리트 개장 전까지 거의 상승 모멘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새로운 촉매에 대해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촉매 나왔죠? 새로운 촉매라고 하면 그 이번 주에 발표할 그 아주 중대한 사건, 그 중대한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들은 미국 경제 데이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과 영향이 암호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미국 경제 데이터 뭔지 아시죠? 전통적인 레거시 금융에서 항상 발표하는 뭐 고용지수,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았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못했는데, 지금은 암호화폐와 이제 전통적 레거시 금융의 어떤 자산 산업군의 그런 지수들과 많이 연동이 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정에는 연간이 부족하며 거래자들은 점점 이전 약세자들과 비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뭐 다 이전 영상에도 많이 다루었죠. 지금 이 어떤 만약에 하락장의 끝에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면 거래소 이슈와 어떤 불법과 어떤 합법의 그 경계선을 드나드는 약간의 그 이슈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하락장이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과연 이번 사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채굴업자들의 이슈는 하락장일 때마다 항상 있었죠. 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레거시 금융적인 그 제가 이야기라 제가 제 영상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저기서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CPI 인쇄 양식의 핵심 초점, 이 뭐 번역이 이렇게 된 건데 이번 주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문구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핵심 척도입니다. 매월 제공되는 최신 CPI 인쇄는 12월 13일 마감으로 시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준의 연방공개 시장공개위원회는 이번 주 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며 제롬 파월 의장은 연설을 통해 시장 평론가들이 정책 변화의 징후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하네요. 트레이딩 회사인 QCP 캐피털은 한편 시장 업데이트에서 화요일에 CPI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CPI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장대한 2개월 슈스퀴즈 랠리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과연 이제 롱숏 부분이죠. 롱이냐 숏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이거 아시죠? 그 롱과 숏. 숏은 이제 공매도고 롱은 공매수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파생 상품의 어떤 용어죠. 예상보다 높은 CPI 인쇄와 더 매파적인 연준은 4월과 8월 반전에서 본 것처럼 이 랠리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디스인플레이션 프린트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까지 랠리를 계속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발표에 따라서 연말 랠리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다시 어떤 숏스퀴즈가 발생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써놓은 이 문구 보이시나요? 연준이 통제하는 시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모든 시장 자체가 사실 연준의 무슨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들에게 제 그냥 모든 거를 다 맡기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어떤 뭔가 좀 혹시 모르죠. 뭐 어떤 비리가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들이 모든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개개인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 그리고 탈중앙화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런 멘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차트 이런 거 분석은 안 하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양이 나온 거를 같이 여기 텔레그래프에서 실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빠지겠지 계단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견해를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저는 차트를 분석하는 트레이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A, B 이렇게 뭐 파동을 그리는 분이 지금 뭐 이렇게 여기 고점을 18K 정도로 찍고 하락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상승이 연말에 있고 그 다음이 하락이다 뭐 이런 뜻 같은데 한번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림도 있네요. 여기 이 모양을 과거에 이런 모양들 그리고 이 모양들 상승 모양과 하락 모양을 좀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양을 그렸을 때 일정 부분 빠지죠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뜻하는 그림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10,000까지 빠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제가 코인 시장에 좀 있으면서 지켜본 건데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신이 아닌 이상은 몰라요. 이렇게 아무리 내로라 하는 분석가들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은들 결국에 시장이 그 방향대로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뭐 방송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 아시겠지만 달러와 비트코인이 정반대의 방향을 보이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달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하락할 확률이 높고 달러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어떤 이 업계의 불문율적인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갱신해서 뭐 비트코인이 하락을 뭐 전반적으로 역상관관계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 써놨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하긴 한데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은 좀 차트적인 부분이 컷이 많네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라인을 지금 하회했죠. 하회했을 때 어떤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 뭐 요런 그 뜻 같아요. 200이 이동 평균을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적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락을 할 거다. 100%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제 생각엔 좀 사자 느낌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다. 확률적인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다른 의견도 있어요. 지금 채굴자들이 매일 생산한 비트코인을 모두 팔아도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쉽게 흡수되는 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무시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런 뜻 같아요. 채굴자들이 지금 하락 국면에서 계속해서 코인을 팔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큰 하락은 채굴자들 때문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는 표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더 이상 그 채굴자들의 어떤 대출이나 담보가 없다는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 근거보다는 이게 투명한 어떤 자료적인 측면은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 그렇다고 해요. 더 이상 없다고 하네요. 지금 저도 솔직히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적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보긴 하는데 제 방송에선 조금 다루는 거는 좀 말을 좀 많이 아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권유하는 느낌의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좀 과연 저도 궁금해요. 어떤 방향이 좀 더 확률이 높을지. 제 개인 의견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과연 이게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진행이 돼서 과연 하락 2022년 한 10월 11월을 저점으로 보고 과연 이 2023년에 반등장을 주고 다시 한번 코인의 강세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조금 길었는데 부족한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더욱더 발전하는 코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